통역 회의의 장단점, 제가 생각하는 호칭을 잘못 통역하면 굉장히 의존적으로 큰 실수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위급 회의 통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회의가 있는 장소에 미리 와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라떼 한 잔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노트를 또 뜯고 있죠. 네, 통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노트를 뜯는데 사실 이렇게 지난번 통역 때 다 쓰지 못한 노트도 있어요. 네, 근데 혹시나 또 필요할까봐 네,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보통 고위급 회의라고 하면 장관, 차관급 이런 회의를 우리가 고위급 회의라고 하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고위급 회의 통역을 왔으니 네, 제가 생각하는 고위급 회의 통역의 특징 또는 장단점을 짧게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이런 고위급 회의의 장점은 일단 회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한 1시간?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문 분야를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고위급 인사분들은 이제 외교적인 이렇게 좋게 잘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물론 양국 간의 관계라든지 현 상황이나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언급을 해주실 수 있지만 전문 분야를 굉장히 깊이 들어가시진 않아요. 반면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회의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문가들끼리 세미나를 한다거나 전문 분야 회의를 하면은 정말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훨씬 길어질 수 있어요. 네, 2시간 이상 또는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면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통역사로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양도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고위급 회의를 할 때는 형식과 의전을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의전은 디테일한 프로토콜은 뭐 기관에서 또는 대사관 직원들이 다 준비를 하지만 저도 그 의전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요. 귀빈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옆에는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통역사인 저는 어떤 동선으로 가서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사전에 제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통역사는 고위급 인사를 항상 언제나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냥 옆에 따라다니면 돼요. 네,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데 그럴 때는 또 통역사가 앞에서 알짱거리면 안 되겠죠. 네, 그럴 때는 잽싸게 뒤로 또 빠져주는 그런 의전, 그런 매너 정도는 또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오늘 사실 날씨가 좀 더운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긴팔 정장을 입었죠. 그리고 다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위급 회의가 있을 때는 조금 더 포멀하게 입어주는 것도 신경을 써주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고위급 회의에 맞는 호칭, 단어, 딜리버리 이런 것도 통역사인 저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특히 이런 고위급 회의에서는 호칭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큰 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회의에서는 기념품 교환을 해요. 네. 그럴 때 어떤 기념품을 교환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 때 조금 더 수월하겠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백제 무령 왕릉의 금제관식. 네. 네, 국보 154호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백제 무령왕릉의 금제관식을 러시아어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백제 무령왕릉 이게 다 고유명사잖아요. 사실 통역이 안 돼요, 러시아어로. 근데 제가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 사실 외국인들은 알아듣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백제라고만 하기보다는 이 백제 앞에다가 네, 한국의 고대 국가인 백제 뭐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나 짧게 설명을 넣어주는 게 이제 상대방도 이해하기가 더 좋겠고 무령왕릉의 금제관식도 이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어떻게 하면 더 이해가 잘 될지 그런 것들을 또 미리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절하게 그러나 짧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할지 이런 것들을 또 미리 고민을 해두면 좋겠죠. 네, 다행히 제가 어제 담당자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네, 교환하는 기념품이 정해지셨으면은 어떤 건지 좀 미리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제 무령왕릉의 금제 관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절하게 그러나 짧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지 이것만 어제 한 30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급 회의는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형식적이고 의전적인 요소를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구두까지 검은색을 신었고, 네, 가방도 튀지 않게 이렇게 검은색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네, 이제 통역이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고위급 회의는 1시간 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시간이 넘은 거예요, 오늘. 1시간 안 넘을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뢰를 할 때. 네, 근데 생각보다 회의가 또 길어져서 2시간이 넘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2시간 동안 말을 계속 하니까 목이 조금 타가지고 네, 통역 끝나자마자 물부터 마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사둔 이 커피 라떼가 남아 있어서 라떼를 그대로 들고 왔고요. 오늘 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상대 측, 우리 측 말고 상대 측 기빈께서 굉장히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저런 제안을 해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길어졌는데, 네, 그래도 오늘 일도 열심히 이렇게 마치니까 네, 기분이 홀가분하고 좋네요. 네, 그럼 저는 스노우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집으로 가야죠. 입니다.